최근 디즈니월드에서는 성폭행 사건, 총기 소지 사건 등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상 디즈니 크루즈인 디즈니 위시호가 드디어 첫 출항을 했습니다. 디즈니 위시호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디즈니의 인기 어트랙션인 스플래시 마운틴이 영화 공주와 개구리 테마로 변경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어트랙션 이름과 오픈 시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구역에 있는 부엉이 헤드위그를 두고 희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외에 스페인에 생긴다는 팀버튼 미러 어트랙션과 미국의 신규 테마파크 로스트 아일랜드 오픈 소식, 버즈 라이트이어 캐릭터 등장 소식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최근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테마파크에는 본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월드에서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될 만큼의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테마파크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총을 소지한 것이 걸려 입장이 거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가방에서 12발의 총알이 장전된 총이 발견되었는데요. 여성은 그 총이 남편의 것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가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성은 디즈니월드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각종 샵과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디즈니월드 내 엔터테인먼트 거리 디즈니 스프링스에서도 총을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권총과 2개의 탄창, 48발의 총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 스프링스 입구 앞에서도 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짐 검사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이 되었고 그는 이것이 휴대용 칼이라고 횡설수설하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돌아가 뭔가 물건을 놓고 와야겠다고 뒤돌아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캐스트가 그를 잡아서 가방을 재검사한 결과 그 안에서 총과 탄창이 발견된 겁니다.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에 있는 돌핀 호텔에서는 최근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9살 남성은 피해자 여성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여성의 머리가 벽에 심하게 부딪혀서 잠시 기절한 것도 있었고 남성이 그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성이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로비까지 도망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뒤에 남성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리조트 크기가 큰 만큼 종종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았던 디즈니월드지만 최근 들어 유독 더 사건 사고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위시호가 드디어 첫 출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과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등을 태우고 미디어 프리뷰를 가졌는데요. 독일에서 완성되어 미국 올랜도로 이동한 디즈니 위시호는 지난 6월 말에 출항식을 가졌습니다. 이 출항식은 라이브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5번째 디즈니 크루즈가 되는 디즈니 위시호는 오는 7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손님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디즈니 위시호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스토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월트 디즈니의 역사와 클래식 애니메이션들의 스케치로 디자인되어 있는 레스토랑 1923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을 테마로 하는 월드 오브 마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며 식사를 하고 식사 도중 마블 히어로들을 돕기도 해야 하며 앤트맨을 실제로 만날 수도 있죠. 아렌델 프로즌 다이닝 어드벤처는 겨울왕국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겨울왕국 속 캐릭터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공연을 관람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 스타워즈를 테마로 하는 하이퍼 스페이스 라운지에서는 우주에서 술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아이스크림과 마카롱, 사탕 등 디저트류를 맛볼 수 있는 인사이드 아웃 조이풀 스위츠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볼 법한 뮤지컬은 물론 어트랙션까지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인어공주와 알라딘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뿐만 아니라 미니 선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디즈니 시즈 디 어드벤처라는 뮤지컬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 위시호에는 아쿠아 마우스라는 슬라이드 어트랙션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다른 디즈니 크루즈에 있는 슬라이드와 달리 탑승 도중 미키와 미니가 등장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슬라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탑승 영상은 고정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위시호는 미국 올랜도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한 달에 약 3회에서 4회 정도 출항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의 인기 어트랙션인 스플래시 마운틴이 공주와 개구리 테마로 변경될 것이란 소식을 지난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와 웹진에서 계속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그 공식 명칭과 오픈 시기가 밝혀졌습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은 옛 영화 남부의 노래를 테마로 하는 후룸라이드 어트랙션입니다. 우리나라 후룸라이드처럼 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서 다크라이드 못지않은 어트랙션인데요. 다만 2년 전 이 어트랙션의 원작인 남부의 노래
노래가 흑인 노예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만큼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고, 이에 디즈니는 해당 어트랙션의 테마를 공주와 개구리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리뉴얼되는 어트랙션의 이름은 티아나의 바이유 어드벤처이며 그 오픈 시기는 2024년 말이 될 것이라고 최근 디즈니가 밝혔습니다. 영화 공주와 개구리 속 스토리의 이후 이야기를 다루는데 우리가 보트를 타고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구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네요. 디즈니의 새로운 캐릭터 리나벨이 드디어 홍콩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올해 데뷔할 예정인데요. 바로 더피와 친구들의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더피는 미키의 살아 움직이는 곰 인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더피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디즈니는 작년 더피와 친구들의 새로운 캐릭터 리나벨을 선보였습니다. 리나벨은 호기심 많은 여우 캐릭터인데요. 문제와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돋보기를 활용해 뭔가를 살펴보는 일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먼저 데뷔했는데 올해 9월에는 홍콩과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각종 상품과 캐릭터 만남 등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이상한 부엉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부엉이 헤드위그에 관한 논쟁입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킹스크로스 역이 재현되어 있고 9와 4분의 3 승강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호그와트 열차를 타면 실제로 움직이며 다른 파크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9와 4분의 3 승강장을 보면 해리포터의 하얀 부엉이 헤드위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 장에 갇힌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최근 리뉴얼에서 세 장이 없어지고 그냥 헤드위그만 서 있는 모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몇몇 손님들과 동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새를 세 장에 가두는 것은 동물 학대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부엉이들이 세 장에 갇힌 채로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환영할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테마파크의 한 요소로 쓰인 로봇에 불과한데 실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실제로 기차에 타려면 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더 몰입감 있는 설정이라는 의견도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테마파크와는 다르게 정말 작은 요소 하나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죠?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올해 가을 유명 영화를 테마로 하는 최초의 방탈출 어트랙션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셜 그레이트 무비 이스케이프라고 이름 붙인 이번 어트랙션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최초의 방탈출 어트랙션입니다. 총 2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하나는 주라기 월드, 다른 하나는 백투더퓨처 테마라고 합니다. 테마파크 안이 아닌 테마파크 입구 앞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거리 유니버셜 시티워크에서 오픈할 예정이고 아직 그 정확한 오픈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만 경험해볼 수 있다면 어느 테마가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유독 신규 테마파크, 신규 어트랙션 오픈 소식이 많았고 신규 어트랙션 계획 발표도 많았습니다. 짧게 그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트램을 타고 영화 세트장과 소품 등을 관람하는 어트랙션 스튜디오 투어에 영화 놉 세트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겟 아웃, 어스 등을 연출한 조던 필 감독의 신작 놉에는 한 놀이공원이 등장하는데요. 그 놀이공원 세트장을 그대로 테마파크에 옮겨온 것입니다. 놉 세트장 관람은 7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은 오는 7월 16일 새로운 롤러코스터 원더우먼 플라이트 오브 커리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싱글 레일 코스터로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의 20번째 롤러코스터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창 테스트 중이라고 하네요. 식스플래그 오버 텍사스에서는 해적을 테마로 하는 신규 보트라이드 파이레츠 오브 스펠룬커 케이브가 오픈했습니다. 1964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되던 더 케이브라는 어트랙션에 새로운 이야기를 입혀 부활시킨 케이스입니다. 그 탑승 영상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는 산 중턱에 있는 특이한 놀이공원 글렌우드 캐번즈 어드벤처 파크가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는 해발 2200m 높이의 신규 롤러코스터 디파이언스가 오픈했습니다. 실제 최대 높이는 22m인데 산 위에 있어서 해발 2200m 높이에 위치한 롤러코스터가 되었죠. 탑승 영상은 고정 댓글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는 지난 6월 18일 신규 테마파크 로스트 아일랜드가 오픈했습니다. 물, 불, 공기, 땅, 영혼이라는 5개 요소를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로 눈여겨볼 만한 어트랙션으로는 볼카누, 퀘스트 포 더 골든 아이돌이라는 다크라이드가 있습니다. 파크 전경과 다크라이드 탑승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올해 9월 말 팀버튼 미로 어트랙션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팀버튼은 비틀주스, 크리스마스의 악몽 등을 연출한 감독인데 방마다 그의 작품 세계가 디자인되어 있고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테마의 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특이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미국 올랜도에 위치한 아이콘 파크에서는 대관람차 탑승 시 사격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도입했습니다. 불사의 블래스트란 이름의 이 컨텐츠는 추가 비용을 내면 총을 받을 수 있으며 대관람차를 탑승하는 동안 곳곳에 숨겨진 관역을 맞춰서 점수를 올리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패스트패스처럼 어트랙션을 예약해서 빨리 탈 수 있는 제도지만 유료로 돈을 내야 합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코로나로 인해 휴장했다가 재개장하면서 어트랙션 예약제인 패스트패스를 재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현장에서 그냥 기다리거나 일부 어트랙션에 한해 앱으로 예약해야지만 탑승이 가능했죠.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인기 어트랙션을 빨리 타고 싶다면 돈을 지불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미녀와 야수 다크라이드, 도쿄 디즈니시의 소어링에서만 적용되다가 최근 도쿄 디즈니시의 토이스토리 마니아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디즈니 테마파크가 무료 패스트패스를 없애고 유료화로 가고 있는데요. 도쿄 디즈니 리조트도 조금씩 그 대상 어트랙션을 늘리며 무료 패스트패스를 완전히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의 가격은 한 어트랙션을 1회 이용하는데 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원입니다. 이어서 짧게 보는 테마파크 뉴스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호텔과 함께 신규 어트랙션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 라이드를 오픈했습니다. 둘 모두 직접 경험해보고 왔는데요. 레고랜드 호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고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 라이드 탑승 영상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CEO 밥 체이팩의 임기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내년 초까지 임기였지만 3년 더 밥 체이팩의 디즈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9월 16일부터 2023년 7월 2일까지 주술회전 한정기간 어트랙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기 전입니다. 에버랜드가 로블록스를 이용한 메타 에버랜드를 오픈했습니다. 가상세계의 에버랜드를 거닐 수 있고 T-익스프레스와 같은 놀이기구도 타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물총 싸움을 하거나 가상세계에서의 이벤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는 스파이더맨 스턴트 공연 도중 스파이더맨이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은 사실 로봇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찔했을 것 같은데요. 스턴트 공연을 하는 로봇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다룬 적이 있었죠. 위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서부에 위치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테마구역 중 하나인 투모로랜드에 최근 개봉한 버즈 라이트이어 실사 버전 캐릭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버즈와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최근 신규 야간 공연 모멘터스를 선보였습니다. 시간과 기억의 소중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이번 공연은 성을 리뉴얼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야간 공연인데요. 전반적으로 반응이 꽤 좋은 편입니다.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모멘터스 공연은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롯데월드가 최근 미루고 미루던 롤러코스터 레스토랑 푸드드롭과 프롬라이드 어트랙션 오거스 후름을 오픈했습니다. 푸드드롭에 대한 영상과 오거스 후름 탑승 영상 모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른 테마파크 뉴스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테마파크 버프 웹진을 방문해 주시고요. 테마파크 버프 웹진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